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일 동안 연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바쁘고 좀 과로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어저께 저녁 때 해야지 했는데 도저히 그 한의원은 열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원도 쉬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잠깐 몇 사람만 보려고 했던 것이 그냥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녁 때 잠깐 운동하고 밥도 조금 먹고 했더니 식곤증을 이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9시에 눈 붙이셨는데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한 5시나 6시 도저히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거 밀었더니 또 미리 또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녁 때 또 해야지 했는데, 저녁 때 오늘 또 약속이 있어요. 우리 또 한의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앞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냥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명리 네 번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동양 사람들은요, 동양 철학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게. 전국시대 전까지는 일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저는 절대로, 저도 거짓말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약속 어길 때는 변명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문헌적으로 일단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통일의 개념이 나타났을 때 이 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학자들의 주장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선과 악에서 선은 항상 하나다. 진실은 일관되다. 이런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치일 따름이니, 요거 은이는 이제 일종의 조사죠. 강조를 할 때 이치다 이렇게 강조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일 따름이니, 우리가 앞서 배웠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원리, 순선 이런 거죠. 진실로 우리 마음의 이치가, 요거는 이제 요 가짜 요즘에 이치가 밝으면, 이거 제가 현토를 줄이지 못했네요. 그냥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치가 밝으면, 우리가 그랬죠. 첫 시가 이 제목이 뭐죠? 명리죠. 자, 우리 오심의 이치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밝은 건 아니에요. 기질에 의해서 그 이치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본래 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는 이치를 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병의 증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병의 증상을 수천만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장경학이가 대단한 사람이죠. 문학적이나 어떠한 의학적인 논리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글을 맹목적으로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돼요. 저 같으면 여기서 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팔관병증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음양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서 음양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의 전환이 우리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음자는 음이 되고 양자는 양이 되니 어찌 능히 서로 뒤섞이겠는가. 요 자자는 쓸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음자음, 양자양. 안 써도 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문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자 자음하고 그러니까 음자음 양자양 이렇게 쓰죠. 예. 음양이 이미 밝히면 표와 리는 서로 대하고 허와 실은 대하며 한과 열이 대하니 이게 뭐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강변증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경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치를 밝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의학에 있어서 음양, 한표리, 허실, 한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되니 이 6가지의 변화를 밝혀서 음양의 이치를 밝히게 되면 천하의 병이 진실로 이 8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자, 근데 여기서 팔강변증에서 장경학의 생각은 뭐냐면 음양이 그 중에서도 제일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양 따로 있고 표리 따로 있고 허실 따로 있고 한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음양 속에 표리가 있고 허실이 있고 한열의 어떤 그러한 그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병이 진실로 이 8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니 해석본에는 보는 것이니 해석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8가지를 변하지 못하니 이 편야라 이렇게 여기다가 그 종결사로 이렇게 했는데 제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편야 여기도 이게 일종의 주격조사예요. 이게 우리가 야자가 있으면은 종결사로 잠깐만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편은 문을 나열하는 게 8개고 처방을 나열하는 게 또한 8개다.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편야가 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야자의 주격조사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문법적인 얘기니까. 예. 자, 대체로 옛날서부터 왜 이 사람이 팔자를 좋아하냐면은 병법에 8가지 문이 있고 나 또한 의가의 팔진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방팔진, 신방팔진 옛날서부터 내려온 처방을 고방팔진이라 그래가지고 8개의 그 등급으로 나눴고 자기가 새로 만든 처방을 또 팔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방팔진이라 그러니까 책 읽어보면 나타나요. 자, 하나로 8개를 하는 것은 하나로서 8개를 구별하는 것은 변화를 신묘하게 하는 것이며 이유이며 또 반대로 8가지를 하나로 균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를 확대한다는 거죠. 여기서 8가지는 사실은 숫자가 8이지만 모든 병증과 처방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균합하는 것은 연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 예, 이거 전형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가 일즉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다즉 일. 모든 것은 하나다. 이 하나는 뭐냐면 연원이다 이 소리죠. 연원. 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변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장경학의 그 논리이기도 하지만 예전 사람들 중국 고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예. 내가 이 전축록에 있어서 머리에 명리를 말해서 음양과 모든 논리를 통솔하고 자세한 가운데 구비된 것을 갖추고 자세한 가운데 모든 구비를 갖춰서 사용해서 이 팔문을 통솔하려고 한 것이다.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명리론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치라는 얘기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이치를 개념적으로 구분했을 때 음양, 한열, 그러니까 음양, 표리, 허실, 한열 이렇게 나누는데 그 팔강변증에 있어서 음양이 모든 나머지 6개의 변화를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이 연결돼 있고 의사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의 어떤 목숨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심학.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집중과 심학이라고 이렇게 A와 B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을 잡고, 중을 잡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앞서겠는가? 마음 공부. 중을 잡고 마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앞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팔강변증에 있어서 음양을 통한 육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경변증에 대해서 주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 집중과 심학을 구분해야 되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전중, 여기서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을 전하는 것이 옳고, 전심, 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이것도 중과 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또한 하나인 거예요. 전심, 마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옳다.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죠? 충이라고 하는 글자, 중과 힘이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중, 전심이 모두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위한 그 도모가 아님이 없다. 결국은 이것은 모든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명령하여서 정축록이라고 이렇게 삼았다. 그래서 그 전축록의 명예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그 장경학의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강변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토와 우리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팔강변증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한토화법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 사람은 팔강변증이 마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명리론을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도모된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팔강변증은 한토화법에서 나온 거다. 한토와 병행하면서, 한토화법을 병행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괴병을 겪었죠. 괴병을 겪으면서 이 병은 한이고, 이 병은 표에 있고, 리에 있고, 한하고, 열하고, 다소 병세가 허하고, 실하고, 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수증치질론이 나온 거잖아요. 수증치질이라는 말이. 그래서 팔강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도모된 것이 아니라 한토화법에 의해서 나중에 경험적으로 해서 도모된 거다. 이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경학을 이런 거를 읽다 보면은 마치 팔강변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이 경험도 없이 정말로 그냥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수한 이와 같은 경험적 시행착오에 의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팔강변증이 도모된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중경서 독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썼습니다. 그래서 팔강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한의학의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의안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한토화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도모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토화법을 병행하던 고법을 우리가 남용하면서 예전 사람들이 무수한 개병을 경험 마침내 표리라고 하는 병의의 개념, 한열이라고 하는 병성의 개념, 허실이라고 하는 병세의 개념, 음양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것은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그래서 저는 경험적 사실을 중요한다. 경험적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병성, 한열이라는 게 뭐죠? 병성이잖아요. 표리는 뭐죠? 병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열병을 치료한다. 그러면 해열시키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환할 수도 있고, 청아지제를 쓸 수도 있고, 화법을 쓸 수도 있고, 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병의의 개념이죠. 병성, 병세에 따라서 허시를 나눌 수가 있죠. 예, 조문에 보면은, 자, 보통 극한적으로 몰고 나가면은 허는 부자재를 쓰기 위한 어떠한 용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왕을 쓰기 위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내용을 잘 보면 그 가운데 음양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팔강변증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장경학 요 원문을 해석하신 분이 교수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주석을 달았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죠. 여기에 주석에 일심을 장자는 그 동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주격조사예요. 기동냐 천하고 기정냐 지하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써요. 아까도 기편냐 열문 또는 어떻게 이렇게 유파라고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천도라고 해서 천도는 그 동냐 천이요 기정냐 지다 이렇게 일심이 발라지면은 천하의 주체가 된다 해서 왕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고 그 혼도 배반하지 않는다. 일심이 정해짐에 만물이 복종한다. 여기다가 장자의 이것을 보니까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장경학은 설령 불교 용어라든가 장자 용어라든가 도가 용어를 간혹 가다가 문체를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성리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리학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일심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조문에 일심이라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 이건 제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집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중을 잡아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중에 집중해야 된다고. 중이라는 게 뭐냐? 중용의 돈이 일에 과불급이 없다는 것이다. 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상서대우모에 이거는 그분이 인용을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요임금이 중국의 고전 쪽으로 하운주 시대 때 요가 순한테 천하를 넘겨줄 때 윤직걸중이라고 그랬어요. 윤직걸중. 예. 윤직걸중이라고 하는 말을 진실로 중을 잡아야 된다. 이 한마디를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순이 우한테 넘겨줄 때 이 윤직걸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을 어떻게 잡죠? 중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으면 잡을 수가 있죠. 중은 어디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황적인 논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을 어떻게 잡죠?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을 어떻게 잡아요? 중이 물건입니까? 중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으니 잡으면 된다. 그거 못 잡죠.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 우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얘기, 이게 성리학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위태로울 수가 있고,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밝히기가 어렵다.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이건 유명한 얘기죠.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원래 이치는 하나인데 선하지만 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해서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답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하고 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정, 유의, 일하사, 윤직, 걸중이라. 이렇게 돼.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게 중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정하고 일해야 된다. 이 정이 뭐냐? 결국은 뭐냐면은 명리예요, 명리. 예, 명리. 이치를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공부. 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여러분, 착해지려면 공부해야 돼요. 착한 게 쉽지가 않아요. 착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냥 남한테 무조건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한테 무조건 예스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엄청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바로 유정유일이에요,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게 문구예요, 이게. 예.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걸정이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예. 여기서 중용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중용. 말이 쉽죠. 중용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유정유일. 공부해야 돼요. 예. 이 뭐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만 한문 공부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생물, 물리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화학 이런 거 도덕 우리가 서양 철학이다. 이것도 다 공부예요. 그것도. 예. 자기 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 차이뿐이지.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예. 다만 이것은 한문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예. 내가 한문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예. 예. 우리는 이미 교육에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표기 방법만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불에